청춘들의 합격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용기를. 결국 최종 합격.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준하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감사한 인연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25년 상반기 마이크론 재팬 최종 합격자 파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5년 상반기 마이크론 재팬 최종 합격자 파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닉네임을 파쿠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인 친구들이 제가 박씨여서 파쿠상 이렇게 불렀던 게 닉네임이 되었습니다. 파쿠상에서 바로 파쿠로 네. 결정. 그러면 바로 공통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기업에 지원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원래 반도체 산업 쪽으로의 취직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학교에 리크루팅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마이크론이 일본 지사가 있는 것도 알게 되어서 제가 교환학생 경험도 있고 일본어도 조금은 할 줄 아니까 한번 지원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어를 조금 아는 채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일상 회화 정도 되는 수준인데 막 엄청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네. 하셨겠네요. 혹시 준비 과정에서 어떤 실패 경험이나 그 취업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취준 초반에 이제 공돌이 현직자님을 알게 되어서 올인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수강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밀고 있는 전략 중에 우회 전략. 네. 사용하고 제 일본어의 강점을 또 살려서 이제 마이크론 재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대표님 올인원 패키지와 우회 전략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올인원 패키지는 제가 아마 작년 하반기 기획을 했던 패키지고요.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해야 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실제 취업 시작 전에 한 번은 다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인적성만 전문으로 하시는 또 컨설턴트 분이 계셔서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했던 그런 클래스였어요. 80명 정도가 참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파쿠님이셨던 거죠. 지금도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25년도 하반기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올해 12월에도 똑같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회 전략은 파쿠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TO가 줄어들었고 지금 산업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기업 전반적으로 채용 인원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자기 객관화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간만 점점 흘러가고 경쟁력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그리고 플러스 1티어 스펙이 없는 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중견이나 중소기업 혹은 파쿠님처럼 해외 기업 거기에 연관이 있는 기업에서 스펙을 쌓아오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면접 때 어필을 하는 이런 방식을 우회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촬영부터 느꼈는데 많은 패키지와 또 많은 전략들을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공돌이 현직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접 볼 때 면접장에서의 질문들 그리고 분위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재팬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면접은 줌으로 봤거든요. 가서 본 게 아니라 줌으로 진행이 네. 됐군요. 면접자분이 상당히 제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어서 신선했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본 거는 대체적으로 일본에 왜 오고 싶어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희 나라 놔두고 우리나라에 오냐? 약간 이런 물어봤던 것 왜 같아요. 우리나라에 취업을 네. 하냐? 네. 면접을 볼 때만큼은 이제 일본을 너무 사랑하고 일본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 살 자신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어필하면서 그날만큼은 좀 매국노가 돼요. 어찌 보면 조금 공격적인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잘 대처를 네. 하신 거네요. 실제로도 근데 일본 생활하면서 되게 좋았던 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 일본 살면서 좀 좋았던 경험이나 그런 썰 좀 풀어주실 수 있을지? 일본 교환학생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그때 일본어 몇 개를 외우고 갔었거든요. 하나 주세요, 히토치 쿠다사이 이런 히토치 거 쿠다사이. 예. 외우고 갔었는데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 통하는 게 재밌었어가지고 교환학생을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생맥주.
일본 진짜 생맥주. 맛있거든요. 일본 생맥주 진짜 맛있죠. 맛있죠. 아, 저도 3년 전인가 일본 여행 갔었는데 네. 아, 그 생맥주 맛은 잊을 아, 수가 없어요. 네. 회사 다니게 되면은 일 끝나고 생맥주 한 잔씩 매일 마실 예정입니다. 또 행복한 상상하시면서 계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해당 기업을 이제 취업하면서 또 합격하면서 얻은 그런 꿀팁들이 있으면 여기서 대방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인원 패키지를 시작하면 가장 처음 하는 게 경험 경험 정리거든요. 정리. 저는 처음에 이제 취준 시작할 때 경험 정리를 할 생각도 못했고 이게 경험을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소서를 쓸 때도 적재적소의 문항에 넣을 수 있고 경험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경험이 들어오니까 면접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정리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경험 정리가 필요하다. 네. 사실 이제 경험 정리라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뭐 엑셀을 활용한다던가 뭐 다른 플랫폼에서 이런 양식을 주면 거기 적으신다던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하는 경험 정리는 제가 인터뷰지를 예시와 함께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마치 일대기, 자기 일대기를 쭉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이 경험 정리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번에 이제 스타트업 분들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이런 경험 정리에서 그다음에 AI 초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어마이징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9월에는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올해 9월 커밍 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개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해외 취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생소한데 네. 국내 취업에 비해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취업 프로세스는 저는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자소서를 써서 내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점은 한국은 현실적인 스펙,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했냐 이런 거를 중요시 한다면 일본은 잠재력을 보고 뽑는 느낌이를 조금 약간 이상적인 면들이 있는 건가요? 그 스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꺼내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동아리에서 어떤 거를 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일상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더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내가 뭘 느꼈고 그로 네. 인해 뭘 배웠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한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동아리 활동도 1티어 스펙이 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좋은 꿀팁이네요. 네.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들도 80~90% 이상은 아르바이트랑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경력이 된다고도 들었습니다. 확실히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봐도 일본은 동아리 문화가 굉장히 네, 또 서클이라고 밀집돼 하죠. 네.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왜 마이크론 재팬을 선택하게 됐는지 네. 이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네. 하지만 일본에서 일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지만 이 본사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쉽게 망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기업이다. 네. 아주.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경험이 마이크론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꽤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거의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했었거든요. 교환학생 가기 직전까지 한마디도 못 하는데 네,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 귀도 트이고 어느 정도 일상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니까 면접 같은 것도 이제 일본어로 볼 수 있게 되고 완전 언어가 다른 타지에서 어떤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들이. 저도 제가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쿠님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이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여러 취준생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아직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면 교환학생은 정말 한 번은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지에서 살아본 거랑 안 살아본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도 실제로 교환학생을 4학년 2학기에 갔다 왔거든요. 좀 늦게 갔다 왔었는데 교환학생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요즘에 언어 교환 동아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언어 교환 동아리요. 네, 외국인 학생들이랑 이제 언어 교류를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데서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사귀면 자소서 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면접 볼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현지인 친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문화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언어도 확실히 익혀놓고 그게 큰 도움이 되는군요. 네. 혹시 대표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분들에게 꿀팁이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처음 이 해외 취업의 사례를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파쿠님이 있고 또 다른 마이크론 분도 계신데 그분은 이제 마이크론 대만이시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정말 두 분이 현명하다고 느꼈어요. 꼴이 나쁘신 편도 아니고 좋은 편이죠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삼성, 현대, 하이닉스, LG 이런 대부분 유수의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줄였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늘구멍이라고 표현을 하죠. 바늘구멍에 계속해서 막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 좋은 회사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우회 전략으로 도전하신 것 그 자체가 해외 취업에 있어서 꿀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만 보지 마시고 외국에 사는 게 부담이 없다라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해외 기업 거기서 한 2년 혹은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돌아오시게 되면 지금의 취업 상황이랑은 아예 전혀 다른 경쟁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확실히 좀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마이크론 재팬에 관심이 있는 분은 현직자님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저도 관심이 생기는데 한국인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저랑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같이 일본 가서 생맥주 한잔 네, 너무 좋습니다. 현직자님과 같이 자 그러면 랜덤 질문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스펙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적 있다. OX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O입니다. O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본을 가게 된 것도 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 싶어서 일본을 간 게 아니라 정말 일본이 좋아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게 또 취직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운이 좋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되게 단계를 잘 밟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교환학생을 가게 돼서 그 일본에 또 관심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경험 토대로 또 취업에 도전하게 되고 네. 또 그런 계기로 일본의 좋은 기업까지 합격을 하게 되고 네. 사실 운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또 가능한 일이니까 네. 근데 또 그만큼 좋은 스펙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스펙만큼 운도 따라줘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혹시 대표님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운이 많이 따라줘야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운 많이 따르죠. 많이 따르는데 그 운을 잡는 것도 실력이고 제가 제일 거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결국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운도 그게 운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 준비라는 건 저는 마스터 자소서를 기반으로 내가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것도 실력이죠. 운도 결국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취업이 운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운도 내가 개척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준비돼 있는 사람이 또 기회든 운이든 따라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겠네요.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이야기해볼까요? 면접 보러 가는 길 머릿속을 가장 많이 맴돌던 생각은? 이제 줌으로 면접을 보셨다고 했으니까 네. 딱 카메라 켜기 직전까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는지. 마지막 한마디 뭐 하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라면은 보통 면접을 볼 때는 면접 끝내기 전에 면접관 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마지막 한마디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현직자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했는데 일본에 살았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경치가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매일 그 경치를 보면서 출근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면접을 보는 입장이었어도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뭔가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할 말 할 때 하자는 게 이거예요. 많은 분들께 마지막 할 말 해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제가 뭘 잘하고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를 다시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면접관들과 약간 조금 더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게 이래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라던가 이 회사에서 오면서 되게 기뻤다라던가 면접장에서 하나도 안 떨렸다 너무 좋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끌어나가는 거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마지막 할 말 하라고 했을 때 이전에 말했던 거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자. 네, 요게 꿀팁입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은 게 결국 이 면접을 보시는 분도 그렇고 면접을 지원한 나도 그렇고 결국 사람 대 사람으로 진행되는 네. 일이기 때문에 서로 유대감과 또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쿠님의 이야기가 저도 되게 심장 뛰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쿠님의 여정이 또 누군가에게 소중한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취업 경험과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 중인 모든 청춘들을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 저는 진행자 이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